민법 표준 판례 830선 강의 첫 번째입니다. 1번 판례는 2001-48781 전원 합의체 판결인데 판결 요지를 보기 전에 민법 제1조의 의미를 살피고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자, 민법 제1조에 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먼저 찾아보고 규정이 없을 때 관습법에 의하라 그랬으니까 성문법이 관습법보다 우선하여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고, 재정법을 먼저 적용하고 재정법이 없으면 관습법을 적용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재에 보면 관습법의 성립 요건을 세 가지를 댑니다. 첫째, 사회에 어떤 관행이 있고 그 관행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 확신을 가집니다. 저것도 법이다, 이게 바로 법이다 라는 어떤 확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관행이 전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판결 요지에서 다뤄지는 내용 중에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민법 999조도 보고 갑니다. 민법 999조는 상속회복 청구권이죠. 제1항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항이 문제입니다. 2항은 제1항의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그 다음에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자, 판결 요지를 읽어봅니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 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여기까지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을 설명한 겁니다. 자, 관행 나왔죠.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있고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으로 승인되었다. 이게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었다고 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요건, 그 사회생활 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게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 위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 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요건 관행은 맞습니다. 갖추었지만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나머지 요건들이 갖춰지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다 갖추지를 못한 것은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 하에서 이제 사안을 포섭시켜 보는 거죠. 자, 사례는 어떤 거냐면, 재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 중에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 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있었겠지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이 있었다. 이게 지금 999조하고 당장 비교해봐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 999조는 침해를 따집니다.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죠. 상속권 침해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침해한 것을 기준으로 이제 이 제척기간이죠. 기간을 두는데, 여기는 침해가 문제가 아니고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런 내용의 관습은 이를 적용하게 되면 20년 경과 후에 상속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20년 지나고 상속권 침해를 해버리면 상속권 침해가 있어도 손도 못 쓰게 되는 거죠. 왜? 이미 20년 지났잖아 이거죠. 또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20년 경과하기 하루 전에 침해했다도 하루 만에 뭔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튼 간에 20년 경과 후에 침해해버리면 그대로 상속회복 청구권이 그대로 인정이 안 돼버린다는 얘기죠. 20년 경과 후에 상속권 침해가 있을 때에는 침해 행위와 동시에 이미 2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는 권리의 속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죠. 예, 항구성 그러죠. 그래서 소유권의 어떤 속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사실상 방어할 수 없게 만든다. 뭐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예, 법률적 방어는 차치하고라도 이미 사실상 방어, 20년 지나가지고 벌써 상속회복 청구가 안 됩니다. 예, 방어할 수 없는, 사실상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로 되어 불합리하고 합리성이 없다. 불합리하다, 합리성이 없다는 얘기죠.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예,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으므로 세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위 관습의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립 요건을, 관습법의 성립 요건, 특히 세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논지입니다. 자, 교재에 있은 분은 찾아 읽어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관습법의 성립 요건, 거기에 들어맞지 않는 사회생활 규범은 관습법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경우에, 예, 이러한 내용,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20년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법은, 예, 이러이러한 이유로 불합리하고 합리성이 없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 이념에 부합하지 않아요. 정당성이, 합리성, 정당성이 없어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 이념에 맞지 않는다. 특히 세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관습에는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 판례는 2번 80-33231인데, 이것도 결국은 민법 제1조에 의하면 재정법이 관습법보다 먼저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런 취지고, 그러면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서 법률이라는 게 뭐냐? 법률은 교재에 보면 재정법을 의미한다. 성문민법을 총칭한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각종 민사 특별법, 예를 들면 임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등 무진장 많습니다. 부동산 실명법도 들어가고 등등등. 그 다음에 민사 부속 법률로서 부동산 등기법, 공탁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등등, 예, 이런 법률이 전부 법률의 범위에 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어떤 제정한 명령, 법규인 명령도 예를 들면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 불령, 이런 것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인정하는 그 긴급명령,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자치법규까지 널리 제정된 법이 재정법, 이게 민법 제1조의 성문민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것들은 관습법보다 먼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선한다는 거죠. 그런 건데, 근데 관습법의 효력에 관해서 성문법과 재정법과 관습법의 효력이 대등하냐, 대등적 효력설 주장이 있고 보충적 효력설이 있습니다. 아니다, 재정법이 먼저 적용되고 관습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여기 이런 게 선행 지식이고, 이걸 알고 읽어보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가족의례준칙 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어긋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재정법에 대한
여루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여루적이란 말은 이게 열등하다 할 때 열자고 후자는 노후하다 뭐 그런 뜻인데, 하여튼 뭐 열등하고 노후하고 하여튼 뭐 낡아 빠진 거 뭐 열등한 거,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그런 뜻입니다. 뒤처진다는 뜻. 여루적 어떤 보충적 성격,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걸 보면 이제 우리 판례가 보충적 효력서를 취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가족의뢰준칙 제13조가 뭐길래 관습법보다 앞서냐 이거죠.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판례에 가보면, 판례 검색해보면 여기 나오는데, 가족의뢰준칙 13조를 딱 눌러보면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령이 지금 민법 제1조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시행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법이 재정법이다 이거죠. 가족의뢰준칙 13조는 재정법입니다. 그래서 재정법이 앞서니까 관습법의 재정법에 대한 보충적 성격, 여루적 성격에 비추어 그러면 가족의뢰준칙을 제치고 그 규정에 어긋나는 13조에 어긋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시 읽어보면 가족의뢰준칙 제13조의 규정에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재정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 보충적 성격, 여루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80-3231의 판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3번은 다음에 봅니다.